주변 누구에게나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 반, 믿는 사람 반일 정도로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다. 때는 2009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던 나는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였던 야자를 매일 했어야 했다. 야자가 끝나면 영어학원에 갔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야자를 끝내고 학교를 나오는데 그날따라 학원 가기가 너무 귀찮고 가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째버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는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다. 10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보니 가족들은 다들 자고 있었다. 우리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거실을 중심으로 하나는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 맞은편에는 내 방이 있었다. 나머지 하나는 동생 방이었다. 집에 들어온 나는 조용히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교복을 벗기도 전에 바로 컴퓨터부터 켰다. 네이트온으로 친구랑 한참 대화를 나눴다. 한참 수다를 떨다가 목이 말라 방을 나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에 갈라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 TV가 켜져 있는 게 보였다. 조용히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TV를 보다 잠드셨나 보다 하고 조용히 TV를 끄고 나왔다. 그리고 물만 마신 뒤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에 앉아 한동안 게임을 했다. 몇 시간은 한 것 같았다. 그러다 이번엔 소변이 급해서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부모님 방 TV가 또 켜져 있었다. 분명 TV를 껐던 기억이 있던 나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부모님이 깨셨나 싶어 안을 봤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다. 리모컨도 아까 내가 끄고 탁상 위에 둔 그 상태 그대로였다. 뭐지? 하고 다시 TV를 끄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TV가 다시 켜졌다. 화들짝 놀란 나는 눈만 돌려서 옆을 봤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더 무서웠던 건 TV를 끄기 전에는 투니버스 같은 만화 채널이었는데 다시 켜진 채널은 치직 소리만 나는 화면이었다. 뒤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무서웠다. 뒤도 못 돌아보고 앞만 보고 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잠근 나는 네이트온으로 친구한테 무섭다며 막 하소연을 했다. 다시 문을 나갈 용기가 없어 곧장 컴퓨터를 끄고 방에 불을 켜놓고 잠들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방에서 불을 켜놓고 잠들었는데 사실 나에겐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내 방에서 자는 것보다 거실에서 이불을 펴놓고 TV보다 자는 걸 훨씬 좋아했다.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자 다시 거실에서 자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하지만 저번 일이 생각나서 좀 무서웠다. 그래도 재밌는 프로 보면서 잠드는 게 좋아서 거실 한가운데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거실 불을 켜놓고 TV도 취침 예약까지 해놓고 자기로 했다. 거실에서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이불을 폈다. 왼쪽엔 소파, 오른쪽엔 TV를 두고 누웠다. 잠이 들락말락 할 무렵 TV 꺼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장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내 생애 처음으로 과일한 걸 눌렸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에는 계속 소름이 돋았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모든 게 반대로 뒤바뀐 거실의 모습이었다. 원래대로라면 거실 불이 켜져 있고 TV가 꺼져 있어야 하는데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TV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눈도 안 떠지고 오로지 소리만 들렸다. 뭐라도 해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딱 떠졌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는데 왼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쪽을 봤더니 소파에 누가 앉아 있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던 아이는 얼굴에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다. 여자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빨리 눈을 돌리려 했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자 그 애가 날 보며 걸어오더니 배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무당이 추는 것 같은 칼춤 같은 걸 추면서 덩실덩실 뛰어다녔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뛰던 아이는 어느 순간 딱 멈춰섰다. 그리고 위에서 날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얼굴 위로 그 아이의 얼굴이 뚝 하고 떨어졌다.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흰 눈동자 부위가 온통 빨간색이었고 얼굴에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 가까이 얼굴을 들이댄 아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아까 나 TV 보는데 자꾸 끄고 못 보게 방해했어? 아이는 10cm 정도 거리에서 내게 계속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듣고 난 바로 기절했다. 다음날 엄마가 언제까지 잘 거냐며 흔들고 나서야 겨우 잠에서 깼다. 이불은 온통 땀 범벅이었고 깨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엄마한테 어젯밤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엄마가 안 자고 있었다. 원래 되게 빨리 주무셨는데 그래서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나한테 그 여자아이에 대해 물었다. 인상착의가 어땠냐는 질문에 한복을 입고 빨간 눈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면서 내 손을 잡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당분간은 집에 있지 말자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그날 바로 부모님은 동생과 나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가서 한동안 생활했다. 그 당시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갔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서야 엄마한테 이유를 듣게 됐다. 그날 집에 엄마 혼자 계셨는데 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다고 한다. TV를 보시며 마늘을 까고 계셨던 어머니는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학교에 갔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내 방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몸이 굳으셨다. 그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방 구석에서 벽 보고 앉아 있었다고 했다. 아이는 엄마가 문을 여니까 곧장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엄마는 곧장 아빠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모네로 피신 아닌 피신을 결정하셨던 것이었다. 당시 집 계약 기간이 꽤 남아 있었는데 바로 집 내놓고 이사를 나갔었다. 난 평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는데 이날 이후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다행히 아직까진 엄마와 나는 그 여자아이를 본 이후로는 다시 귀신을 본 적은 없다. 엄마와 나 둘 다 같은 귀신을 봤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 끼친다. 집 구하는 것도 중요하단 걸 많이 느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집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집이 가장 무서웠던 집이었다.